공식 발표, 손흥민이 원한 계약, 토트넘 베르너 임대 연장 플러스 오도이 영입 철회한 이유, 이적설 분석. 티모 베르너가 토트넘과 재계약에 성공한 소감을 밝혔다. 베르너는 구단을 통해 정말 기쁘다며 기대했다. 영국 언론 이브닝 스탠다드, 낸 30일, 한국 시각, 베르너가 왜 토트넘에서 계속 뛰기를 원하는지 이유를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올해 1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RB 라이프치히에서 베르너를 임대로 데리고 왔다. 시즌이 끝나고 토트넘은 베르너의 임대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완전 이적 옵션도 포함됐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토트넘은 이적료 850만 파운드, 약 150억 원만 지불하면 베르너를 완전히 영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베르너는 나는 토트넘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팀으로서 얼마나 훌륭한지 느꼈다. 팀에 대한 내 관점도 그렇다. 나는 여기에 남을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했다. 그는 이어서 나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화를 받았을 때 그는 그가 원하는 사람을 100% 밀어준다고 느꼈다. 나에게는 그 순간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라며 포스테코글루의 신뢰에 감동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베르너는 감독님이 어떤 플레이를 원하는지 또 그것을 그가 설명하는 방식까지 나와 정말 잘 맞았다. 선수들도 모두 나에게 친절했다. 정말 이곳이 마음에 든다. 라며 토트넘을 찬양했다. 토트넘은 베르너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밑에서 주전으로 활약했다. 손흥민이 국가대표에 차출되고 데얀 클루셉스키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베르너는 합류 5일 만에 바로 데뷔전을 치렀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13경기 FA컵 1경기에 출전했다. 5월 초 햄스트링을 다쳐 시즌 아웃되기 전까지 2골 3도움을 손흥민은 나는 베르너가 감독의 요청을 잘 들어줬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경기에 접근하는 방식에서는 윙어가 넓고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베르너와 존스는 서로를 이해하며 잘 해내고 있다. 고 칭찬했다. 손흥민은 베르너는 토트넘에 처음 왔을 때 자신감이 조금 부족했다. 지금은 자신감을 가지고 더 편하게 플레이하는 모습이 보인다. 기회를 몇 차례 놓치긴 했지만 기회는 또 온다. 내가 항상 말했듯이 그는 분데스리가 골든부트 수상자다. 앞으로 중요한 경기가 많다. 그는 팀을 위해 더 많은 득점과 어시스트를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흥민은 나는 항상 좋은 친구와 좋은 팀원을 원한다. 다만 축구에서는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결정은 구단이 내린다. 베르너는 기꺼이 토트넘에 남을 것이다. 라며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이어서 선수로서 나는 베르너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이것이 동료가 할 일이다. 시즌이 끝나고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가 남았으면 좋겠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손흥민 사랑, 베르너 왔으니 이제 가라. 토트넘. 선 분노 유발자, 확실히 보낸다. 오른쪽 화살표. 그의 시간은 끝났어. 영국의 TBR 풋볼은 29일, 한국 시각, 토트넘은 베르너와 계약한 후 힐을 떠나보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2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베르너와의 임대 연장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다. 지난 1월 토트넘에 합류한 베르너는 아쉬운 활약과 시즌 막판 부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었음에도 차기 시즌에도 토트넘에서 활약할 기회를 얻게 됐다. 토트넘은 베르너 임대 연장으로 공격진 뎁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베르너가 한 시즌 더 토트넘에 남게 되며 토트넘 공격진 중 일부가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 중에서도 팀을 떠날 것이 가장 유력한 선수는 바로 올 시즌 내내 포스테코글루의 시선에서 벗어났던 힐이다. TBR 풋볼은 베르너의 도착으로 그의 자리에 있는 선수들은 떠날 가능성이 높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도 힐이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힐은 토트넘에서의 시간이 끝났고 이것은 오랫동안 기한이 지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힐은 시작부터 토트넘에서의 요구사항들이 과해 보였다.
더 낮은 수준에서 재능을 다듬어야 된다라며 힐이 토트넘을 떠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힐은 리그 11경기 출전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며 침묵했고 그의 답답한 경기력은 팀 동료들마저 지치게 했다. 지난 12월에는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힐이 어이없는 슈팅으로 공격 기회를 날리자 주장 손흥민이 그를 잡고 분노를 표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후반기에도 잔류한 그는 포스테코글루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출전 시간은 부여받지 못했다. 결국 그는 올 시즌 겨우 233분만을 소화하며 아마도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즌이 될 시간을 초라하게 마무리했다. 토트넘의 매각 계획과 함께 힐과 토트넘의 이별은 확실해 보인다. 다만 지난해 여름, 직전 겨울 이적 시장까지 힐에 대한 관심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스페인에서 보여줬던 잠재력을 다시 살려보기 위해 도전할 팀들의 구애가 도착할 수 있다. 힐의 이번 여름 거취에도 많은 관심을 쏠릴 것으로 보인다. 3. 토트넘 팬, 희소식, 내키지 않던 8골 2도움, 공격수 안 온다. 디렉터가 영입 반대. 토트넘 내부 소식에 정통한 폴 오키프 기자는 28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칼럼 허드슨 오도이에게 오퍼를 넣긴 했다. 하지만 토트넘의 요한 랑케 디렉터는 오도이 영입을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토트넘은 오도이에 대한 관심을 접었다 라고 설명했다. 첼시 선골 뉴스 출신의 오도이는 한때 첼시의 미래를 책임질 측면 공격수로 평가받았다. 화려한 드리블과 빠른 발을 갖췄으며 동료와 연계 플레이에도 능하다.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잠재력을 인정받은 오도이는 2017에서 18시즌을 통해 첼시 1군 진입에 성공했다. 이후 자신의 능력을 1군에서 입증하려 했지만 잦은 부상과 심각한 기복으로 팀 내에서 애매한 위치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점차 전력의 자원으로 전락했고 2022-23 시즌에는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으로 임대를 떠났다. 하지만 레버쿠젠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완벽히 꽃피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도이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첼시와 결별을 선택했다. 차기 행선지는 노팅엄이었다. 오도이의 노팅엄 이적은 옳았다. 오도이는 이번 시즌 초중반에는 고전했다. 하지만 점차 공격 포인트를 쌓으며 팀의 주전 공격수로 발돋움했다. 오도이는 이번 시즌 모든 대회 35경기에 출전해 8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오도이는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토트넘의 관심을 받고 있다. 토트넘은 올여름 새로운 측면 공격수를 찾고 있다. 손흥민을 제외한 측면 공격수들이 이번 시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그 결과 오도이를 낙점했다. 만약 오도이가 토트넘에 합류하게 된다면 손흥민의 백업 역할을 하거나 혹은 다른 선수들과 주전 경쟁을 펼칠 것이 유력하다. 하지만 토트넘 팬들은 오도이 영입이 달갑지 않다. 이번 시즌에서야 조금 올라온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이며 원래 부상이 잦아 자주 쓰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토트넘의 랑케 디렉터는 팬들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보인다. 그는 오도이 영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토트넘은 오도이에 대한 관심을 접은 것으로 확인됐다. 4.170cm 헤더골 허용한 192cm 퍼디나드. 전성기 그 남자는 못 막는 선수. 막 튀어나와. 영국 토크스포츠는 30일 이하 한국 시간 리오 퍼디난드는 리오넬 메시를 상대했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라고 전했다. 퍼디난드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주전 수비수로 활약했던 전설적인 선수다. 퍼디나드를 앞세운 알렉스 퍼거슨 감독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3번 2007-2008, 2008-2009, 2010-2011 미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올랐다. 그야말로 유럽 무대를 호령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역대 최강의 적과 마주쳤다. 2008에서 2009 시즌과 2010에서 2011 시즌이다. 해당 시즌 바르셀로나는 막 전성기에 들어서기 시작한 리오넬 메시를 필두로 유럽 최강 자리를 노렸다.
토크 스포츠는 맨유는 첫 번째 결승전 상대였던 첼시에 승리했고 이후 바르셀로나와 로마에서 만났다. 메시는 이 경기에서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엄청난 헤더골로 맨유의 패배를 안겼다 라고 당시를 이야기했다. 최근 BBC 위스의 다큐멘터리 메시에 출연한 퍼디난드는 로마에서 열린 결승전은 어쩌면 우리가 이겨야 했던 경기일지도 모른다 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난 메시가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에서 뛰는 몇몇 선수들을 상대로 헤더골을 넣지 못할 거라 장담했다.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전했다. 그도 그럴 것이 메시는 170cm의 단신 공격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시는 당시 유럽 최고의 수비 조합이었던 퍼디나드 네마냐 비디치를 이겨내고 헤더골을 기록. 맨유를 침몰시켰다. 퍼디난드는 난 챔피언스리그에서 그 일을 겪었다. 문제는 공을 잡고 패스한 사람이 차비 에르난데스라는 점이었다. 선수는 자신이 누굴 상대하는지 알아야 한다. 차비는 메시에게 완벽한 패스를 날렸고 메시는 믿을 수 없는 헤더로 골망을 갈랐다 라고 당시를 기억했다. 퍼디난드는 메시의 영역은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아놓을 수 있었다. 메시는 그래도 대단한 선수였지만 그에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자 어디서든 불쑥 튀어나와 날 놀라게 만들었다. 예측할 수도 없었다. 그냥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2년 뒤 웸블리에서 그는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왔다 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자세히 기억나는 건 폴 스콜스와 함께 경기장에 서서 그들이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걸 바라보며 그들이 우리의 혼을 빼놓았으니 이제 그만 나가자고 말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나 더 말하자면 내가 패배했던 이번이 결승전 중 가장 흠뻑 취했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다. 미친 파티였다. 난 나의 슬픔에 잠겨만 취했다 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성기 메시는 막을 수 없는 선수 라고 덧붙였다. 5. 충격. 설상가상 EPL 승격 레스터. 감독 70대 이어 승점 최대 15점 삭감 중징계 위기.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로 승격한 레스터시티가 감독을 70대 이어 승점 최대 15점 삭감 위기까지 겪고 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28일 이하 한국 시간 레스터는 다음 시즌 EPL 위 혹독한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 지난 시즌 회계 연도에 대한 재정 손실을 고고한 레스터는 6점에서 15점 사이의 승점 삭감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라고 전했다. 이어 이는 EPL에 장기적으로 잔류하려는 레스터의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또한 레스터는 엔조 마레스카가 첼시와 계약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을 찾아야 하는 상태다 라고 덧붙였다. 레스터는 지난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하면서 EPL 승격을 이뤄냈다. 2022에서 23시즌 강등된 레스터는 마레스카 감독 체제에서 압도적인 팀으로 거듭나면서 한 시즌 만에 다시 EPL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EPL로 입성하기도 전에 악재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승격을 이끈 마레스카가 첼시로 이적할 것이 유력한 상태다. 여러 매체에 따르면 마레스카는 2029년까지 첼시와 장기 계약에 합의했으며 오피셜만 남은 상황이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 능통한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의 히어 위고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이적이 확정됐다. 더불어 승점 삭감 중징계를 앞에 두고 있다. 레스터는 EPL에 있던 시기에 지출이 수익보다 더 많은 상태였고 지난 3월 EPL 위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 규칙 PSR을 위반한 혐의로 독립위원회에 회부됐다. 아직 기소 결과가 나오진 않았으나 다음 시즌 승점 삭감 징계는 불가피하다. 이미 지난 시즌 에버턴과 노팅엄 포레스트가 본보기가 됐으며 각각 8점, 4점이 삭감되는 징계를 받았다. 승점 삭감 징계를 받는다면 잔류하는 데 있어 더욱 큰 위기에 빠지게 된다. 에버턴과 노팅엄은 승점 삭감 징계 이후 강등권까지 떨어졌고 겨우 잔류에 성공했다. 레스터 역시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